만약 주식시장이 완전 반토막이 나는 그 무시무시한 폭락장이 왔을 때 여러분의 계좌를 구원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고작 한 주당 86원을 주는 지루한 주식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은 코웃음을 치실 텐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주식은 무조건 화끈하게 올라야 제맛이라고 믿는 아주 전형적인 성장주 투자자거든요. 네, 차트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걸 봐야 심장이 뛰시죠, 보통. 맞아요. 원금을 막 찔끔찔끔 돌려받는 느낌의 배당 투자는 너무 지루하고 느려서 솔직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들을 보면 저 같은 사람조차 계좌를 싹 다 갈아엎고 싶게 만드는 좀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정부의 최신 세법 개정안이랑 또 13년치 데이터가 쌓인 국내 배당 ETF 분석 보고서가 오늘 소스인데 이걸 바탕으로 도대체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룰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막대한 자금이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배당주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철저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네, 그 지루하다는 편견부터 오늘 완전히 깨지게 될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룰은 아주 근본적인 수준에서 재건축이 됐거든요. 예전에 배당 투자가 그저 느릿느릿 돌아가는 관람차였다면 지금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관람차에 막 강력한 로켓 엔진을 달아준 격입니다. 오, 관람차의 로켓 엔진이요? 네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이랑 세금의 구조 자체가 아예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배당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이죠. 로켓 엔진을 단 관람차라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데요. 아니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약간 강력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배당이라는 건 1년에 몇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찔끔찔끔 꽂히는 푼돈에 불과하지 않나요? 이걸 모아서 도대체 언제 부자가 됩니까? 그 푼돈이라는 오해는 배당 성장 ETF가 가진 진짜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바로 사라질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은행 예금이 아니거든요. 이걸 약간 황금 거위라고 상상해 보시죠. 황금 거위요? 어릴 때 읽던 그 동화의 맞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위 한 마리를 섰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거위, 즉 투자 원금의 덩치가 점점 커집니다. 주가가 오르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거위가 낳는 황금알의 개수도 매년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알의 개수도 늘어난다고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내년에는 10% 더, 또 내후년에는 또 10% 더 자동으로 인상되는 기분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내 수입도 자동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죠. 와,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매년 10%씩 자동 인상된다는 비유는 아주 확실히 귀에 꽂히네요. 근데 듣기엔 참 좋은데 이게 무슨 엑셀 시트에서나 가능한 환상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죠. 기업의 본질은 결국 자기들 이윤 추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돈을 벌면 자기들 배를 불리거나 회사 금고에 쌓아두고 싶어 하지 주주들에게 그렇게 매년 황금알을 꼬박꼬박 더 많이 낳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히. 아주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착해서 배당을 늘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 한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받았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어린도 바로 기업들의 짠물 배당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거대한 정부의 설계가 등장합니다. 아, 그게 자료에 나오는 작년 6월 발표 내용인가요? 정확합니다. 2025년 6월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에게 배당 좀 늘려주세요 하고 권고한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은 아예 낙제 기업으로 찍히도록 구조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압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정부가 기업의 팔을 막 비틀어서 강제로 돈을 빼앗아 나눠주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세금입니다. 이게 오늘 분석할 자료의 핵심인데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아, 배당소득 분리과세요? 네네. 이 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아무 기업이나 다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게만 이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잠깐만요. 그 재무제표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배당 성향 40%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치인지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시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배당 성향 40%라는 건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1,000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치죠. 그럼 그중 400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주들 통장에 현금으로 직접 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절반 가까이를 그냥 현금으로. 네. 회사가 공장을 새로 짓든 임원들 보너스 잔치를 벌이든 그건 남은 600원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현금 유출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확고한 족쇄입니다. 세상에 순이익의 40%를 무조건 주주 몫으로 떼어놔야 한다고요? 아니, 기업들이 그걸 순순히 따를까요? 반발이 장난 아닐 텐데요.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조성되어 버린 겁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세금 혜택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요건 충족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다른 고배당 기업으로 자금을 몽땅 빼서 이동시키겠죠? 빙고, 바로 그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 억지로라도 매년 배당을 늘려서 저 40% 요건을 맞춰야만 하는 코너에 몰린 거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4대 금융지주 합산 현금 배당만 무려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발적인 선의가 아니라 세금이라는 구조가 기업들을 억지로 뛰게 만든 겁니다. 아하, 억지로라도 배당을 늘려야만 살아남는 구조가 됐다는 건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찝찝함이 하나 있어요. 세금이라는 무기로 기업화를 비틀었다고 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네, 일반 계좌에서는 그렇죠. 일반 계좌에서 배당받으면 15.4%를 원천징수로 떼어갑니다. 이게 솔직히 어떤 기분이냐면 막 직장에서 밤새워 일하고 특별 보너스 받았는데 중간에서 누군가 수당 도둑처럼 15.4%를 싹둑 떼어가는 기분이거든요. 아, 수당 도둑이요? 아주 찰떡 같은 표현이네요. 아니면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물을 아무리 부어도 15.4%씩 줄줄 새는 구멍난 바가지 아닙니까? 그럼 복리의 마법이 여기서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내 돈이 이렇게 줄줄 새는데 무슨 수로 눈덩이를 굴리냐는 말입니다. 구멍난 바가지라는 비유가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진정한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멍을 완벽하게 단 한 방울의 물도 새지 않게 꽝 닫아주는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아, ISA 계좌요. 네, 특히 올해 그러니까 2026년부터 이 ISA 계좌와 국내 배당 성장 ETF의 결합은 그야말로 역대급 치트키로 진화했습니다. 치트키라 솔직히 그 ISA 계좌 절세 혜택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몇 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올해 2026년부터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지 그 인과관계가 궁금합니다. 이게 작년 1월부로 시장에서 일어난 조용한 지각 변동의 배경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래 한국 투자자들은 ISA나 연금 계좌에 미국 S&P 500이나 미국의 고배당 ETF를 아주 가득 채워 넣었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떼가는 15%의 세금을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 공제라는 명목으로 다시 돌려줬으니까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세금 한 푼 안 내고 미국 주식으로 복리를 굴릴 수 있었잖아요, 다들. 네, 그런데 여기서 정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국내 증시는 죽어가는데 국민들의 돈은 전부 미국 시장으로만 쭉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본 유출이 아주 심각해진 거죠. 아, 그래서 그 혜택을 끊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내 자본을 국내 증시에 묶어두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죠. 작년 2025년 1월 1일부로 그 유예 기간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는 연금 계좌나 ISA에 미국 배당 ETF를 담아도 더 이상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과세의 타격을 입어야 합니다. 과세 이연의 마법이 해외 주식에서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럼 투자자들의 그 거대한 자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가지의 구멍을 완벽히 막아주면서 동시에 100%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빨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아, 바로 국내 배당주 ETF밖에 안 남게 된 거네요. 자금이 그쪽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이유가 진짜 명확해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장기복리 수익률에서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만드는지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배당이 100만 원 들어오면 일반 계좌는 15만 4천 원이 즉시 증벌합니다. 너무 아깝죠, 그거. 하지만 ISA 계좌 안에서는 단 1원도 떼이지 않고 100만 원이 온전히 다음 달 주식을 사는데 재투자됩니다. 이 15.4%의 차이가 처음 1, 2년은 몇만 원 수준이겠지만 10년, 20년 동안 세금이 떼이지 않은 돈이 다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내는 굴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덩이 부피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나중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거대한 자산 격차로 벌어집니다. 수당도둑을 잡는 걸 넘어서 그냥 눈덩이 크기 자체가 만장에 달라지는군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고 이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라는 현금성 보너스를 정부가 또 얹어줍니다. 기업이 배당 키워주고 계좌에서 세금 막아주고 나중에 덤으로 세액공제까지 얹어주는 국가가 밀어주는 완벽한 삼중 절세 구조인 셈이죠. 현실은 항상 다르잖아요. 우리 진짜 현실의 종목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보고서에 분석된 그 13년 된 고배당주 ETF 플러스 고배당주 1615 일봉 사례를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종목이죠. 제가 아까 이 자료 훑어보다가 솔직히 약간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올해 1월 기준으로 월 분배금을 주당 86원으로 인상했다면서 막 대대적으로 분석해놨더라고요. 아니 86원이요? 요즘 편의점 가서 추파춥스 하나도 못 사는 돈 아닙니까 솔직히?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고작 86원 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든다는 건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아마 속으로 아유 장난하나 하셨을 겁니다. 86원이라는 그 앙증맞은 숫자만 떼어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의 가장 위대한 수학 법칙 중 하나인 72의 법칙을 대입해보죠. 이 ETF가 과거로 13년 동안 보여준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자그마치 10.5%입니다. 10.5%요? 그럼 71을 10.5로 나누면 대략 한 6.9 정도가 나오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7년이 채 안 되는 시간마다 내 배당금이 2배씩 펌핑 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86원이지만 7년 뒤엔 172원, 14년 뒤엔 344원, 21년 뒤엔 688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죠. 하지만 또 뭐가 있나요? 진짜 복리의 마법은 숫자가 평화롭게 오를 때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완전 피바다가 되는 폭락장에서 벌어집니다. 폭락장이요? 아니 롤러코스터 성장주 파인 저한테 폭락장은 그냥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재앙 그 자체거든요. 배당주라고 폭락을 뭐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주가 하락 자체는 절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여기서 배당 투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바로 비대칭적 복리 효과가 작동합니다. 이걸 하락장의 마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락장의 마법. 네, 만약 시장에 거대한 위기가 와서 이 ETF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지만 은행이나 통신사 같은 이 안에 우량 기업들이 망한 게 아니라면 내수 중에 매달 들어오는 86원이라는 현금 자체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주가는 반토막으로 싸졌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배당금 86원은 그대로니까 이 86원으로 폭락한 주식을 평소보다 2배로 더 많이 주워 담을 수 있겠네요. 빙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장주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무려 100%가 다시 올라야 하죠.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쵸, 피말리죠 진짜. 하지만 배당주는 다릅니다.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그 변함없이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주식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긁어 모읍니다. 주식의 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서 주가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와, 폭락장 내내 쓸어 담았던 그 막대한 수량에서 배당금이 쏟아져 나오니까 총 자산이랑 배당 수입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점프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투자자에게 오히려 유리해지는 구조적으로 방어력이 뚫리지 않는 말렙 세팅인 셈이죠. 하락장에 보면 성장주 투자자는 수면제 찾는데 배당 투자자는 막 콧노래 부르면서 박인세일 쇼핑을 한다는 거군요. 게다가 자료 보니까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단순히 주가를 깎아먹어서 배당인 척 돌려주는 가짜 고배당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업들이 벌어들인 주식 배당금만으로 분배한다고 명시돼 있네요. 그런 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력이 확실히 더 강하겠어요. 솔직히 이쯤 되니까 저도 차트 쳐다보는 거 그만두고 당장 내일 배당주로 갈아타고 싶어지는데요.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시는 건 이해하지만 잠시 진정하시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성배, 무결점 투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이 자료에서도 이 전략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아주 건조하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언제나 함정은 디테일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제 환상에 찬물 한번 시원하게 끼얹어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섹터 쏠림 현상입니다. 이 ETF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요. 우리금융지주나 삼성증권 같은 금융주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요. 엄청 쏠려 있네요, 진짜. 네, 지금이야 밸류업 수혜를 받아서 은행주들이 날아가고 있지만 경제는 순환하잖아요. 만약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서 대출 연체율이 막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은행들 실적이 부러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당연히 86원이던 배당금도 삭감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금융산업이라는 하나의 리스크를 네 계좌가 통째로 떠안아야 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군요. 정확합니다. 계란을 튼튼한 바구니에 담긴 했는데 그 바구니가 오직 금융주라는 한 개의 바구니뿐이라는 거죠. 또 다른 리스크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정책의 한시성입니다. 저희가 아까 막 엄청난 치트키라며 극찬했던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사실 영구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자료를 정확히 보시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딱 3년만 적용되는 한시적 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네, 3년 뒤에는 그 세금 방패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2029년이 되었을 때 이 제도가 연장될지 아니면 세수 감소 우려로 다시 예전 세금 폭탄 시절로 돌아갈지는 철저하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진영도 지지하지 않고 팩트만 건조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지만 투자자라면 3년 뒤에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돌다리를 세게 두들겨 봐야겠네요. 법이 바뀌면 어제까지의 정답이 오늘 오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셋째 13년간 연평균 10.5%씩 성장했다는 이 화려한 과거 데이터가 여러분의 미래 수익을 100%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유동성 제약이죠. 아무리 방어력이 좋아도 결국 주식이니까 변동성이 출렁이고요. 특히 ISA 계좌는 3년이라는 의무가입 기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묶이는 돌이 되죠. 네,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깨버리는 순간 그동안 누렸던 세금 혜택을 남김없이 토해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너무 맹신해서 몰빵하지 말고 코스피 전체 지수나 채권이랑 섞어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군요. 자, 위험도 알았고 기회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이 맴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투자법이야? 이거 말이죠. 우리가 잠시 맞춤형 자산관리사로 빙의해서 세 가지 유형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이 전략은 어떤 효용이 있습니까? 은퇴자분들에게 배당은 단순한 수익률 숫자가 아닙니다. 내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생명줄이죠. 은퇴 자금을 막 성장주에 넣어두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나스닥 폭락 안 했나 두려움에 떨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피말리는 스트레스죠. 하지만 배당 투자는 주가가 당장 출렁이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통장에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 현금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남는 돈은 재투자하면서 노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마음 편한 밤잠을 원하신다면 정말 이보다 좋은 해법은 없죠. 확실히 멘탈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제가 짚어볼게요. 바로 세금에 극도로 민감하신 분들입니다. 아이고, 이자랑 배당 합쳐서 연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엄청 많으시죠. 그 2천만 원 넘기는 순간 건강보험료 폭등하고 소득세율 구간 확 뛰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막 예금 이리저리 쪼개고 가족 명의로 분산하느라 머리 아프셨을 텐데 이분들에게 올해부터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ISA 결합은 그야말로 세금 지옥을 탈출하는 동아줄입니다. 2천만 원 한도 걱정 없이 저율과세 확정 짓고 ISA 안에서는 아예 과세 자체가 뒤로 밀리니까 그냥 구조적으로 세금 폭탄 뇌관을 해체해버리는 거죠.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장기 적립 투자자입니다.
뭐 당장 내년에 집이나 차 살 단기 자금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기계처럼 묵묵히 모아갈 수 있는 아주 강철 멘탈을 가진 분들 말이죠. 네네. 이런 분들에게 아까 설명해드린 그 비대칭적 복리 효과는 자산을 폭발시키는 핵무기가 됩니다. 시장의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오는 폭락장에서도 이분들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배당금이라는 아주 든든한 실탄으로 바닥에 떨어진 우량 주식을 쓸어 담으면서 세일 기간을 즐깁니다. 10년 뒤에 이게 얼마나 거대한 눈덩이가 될지 메커니즘을 통찰하고 계신 분들이죠. 2026년에 이 변화가 단순히 아유 배당 좀 더 챙겨준다 수준이 아니네요. 자산 관리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좀 거대한 판의 이동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5년과 2026년에 걸쳐서 정부가 어떻게 세금이라는 무기로 기업화를 비틀어 배당을 늘리게 만들었는지, 또 15.4% 수당 도둑을 막아주는 ISA 계좌의 철벽 방어가 왜 올해부터 훨씬 더 강력해졌는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배당금을 불려나가는 이 황금거위 ETF가 폭락장에서 어떻게 구조적인 마법을 부리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봤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 않고 지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 속에 숨겨진 세금 구조의 메커니즘과 비대칭적 복리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게 결코 푼돈 모으기가 아니라는 걸 청취자 여러분도 확실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가장 느려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친환적이고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진짜 롤러코스터에만 미쳐있던 제 투자관이 다 흔들릴 정도니까요. 당장 내일 제가 주식 게시판에다가 나 오늘 배당 86원 받았다 이렇게 글 올리면 아무도 안 부러워하겠죠? 막 조롱이나 당할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그렇겠죠.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86원이 하락장을 먹고 자라서 10년 뒤, 20년 뒤에 만들어낼 그 무서운 파괴력 앞에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네요. 그 지루함 속에 자산을 지키는 진짜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차트를 보면서 매일매일 도파민과 짜릿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얼마나 잃지 않고 확실한 구조 안에서 불려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 말씀이 정답이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의 끝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당 투자가 만들어내는 수익률이랑 절세 효과라는 그 돈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당 투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진짜 그리고 가장 위대한 혜택이 내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언젠가 뉴스에서 막 끔찍한 경제 위기를 보도하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시뻘건 폭락의 색으로 물드는 공포의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남들이 모두 멘탈 무너져서 피 같은 주식을 막 헐값에 던져버리고 있을 때 오직 여러분만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배당금이 들어왔네. 오늘은 평소보다 주식을 훨씬 싸게 2배로 주워 담을 수 있겠군 하면서 빙긋이 웃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든든하네요. 네, 폭락장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압도적인 마음의 평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배당 투자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의 최고 수익률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꿰뚫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